네, 이번 시간에는 10.6 실린더와 쿼드러틱 서피스를 공부할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저 뒤 11장에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개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 그리고 쿼드러틱 서피스 순으로 설명하죠. 먼저 실린더는 두 개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일단 라인이 하나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하나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커브가 하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평면에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지금 2차원 평면에서 이러한 커브가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해진 이 라인에는 평행하면서 이 커브를 다 지난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는 평행하고 이 커브는 지나는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라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 반대편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라인들의 합집합, 이 라인들의 모임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생각하면 조금 어렵죠. G는 X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빨간색이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이쪽이 Z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Y가 없기 때문에 Y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기분 라인은 이쪽 Y축이고요. 플레인 커브는 G는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뒤쪽에서 Z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 서피스를 우리가 이제 실린더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그 서피스를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다시 볼게요. 이 빨간색이 X축이고요. 파란색이 Z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이제 원래는 G는 X제곱이죠. 그래서 Y는 이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정의를 보자면 이게 고정된 커브이고 이게 고정된 라인이죠. 그래서 이 라인과 평행하면서 이 플레인을 다 지나는 요 라인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생긴 서피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관찰하는 것처럼 이 서피스의 이퀘이션 중에서 X나 Y, G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없다고 하면 그 변수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서피스는 실린더가 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지금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거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은 요런 이제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Z가 없으니까 이 Z축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높이가 무한대가 되는 원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니까요.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라는 요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X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린더가 되는 거죠. 네, 이 실린더 역시 이렇게 지금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빨간 게 X축, 초록이 Y축이라서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높이가 무한대가 되는 원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인데요. X축에 대해서 무한히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쿼드러틱 서피스 2차 공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차 공면은 변수가 3개니까 이렇게 긴 식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XY, YZ, XZ 이 항이 있으면 사실은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축을 중심으로 이 입체가 이제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그걸 다시 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XY, YZ, XZ 항이 없는 경우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Z 제곱 더하기 상수는 0 이것 또는 XYZ 중에 하나가 1차식만 남는 경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쿼드러틱 서피스를 생각을 해보죠.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Z제곱은 1 이런 쿼드러틱 서피스의 모양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Z는 K. 이건 이제 평면이죠. K가 상수면 XY 평면의 평행인 평면이고요. K가 커지면 이 평면이 위로 올라가고 K가 작아지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Z 대신에 K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쪽으로 넘겨보면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4분의 K제곱이에요. 왼쪽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오른쪽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K의 범위는 -2와 2 사이가 되겠습니다. K가 2나 -2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X는 0, Y는 0 하나밖에 안 될 것 같고요. K가 이 범위이면 오른쪽은 분명히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양의 상수는 바로 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우리가 K이고요. 그래서 Z는 K라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만나는 이 모양이 요 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가 2쪽으로 가면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타원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요. K가 0쪽으로 가면 이 값이 커지니까 점점 타원이 커질 거예요. 다시 K가 마이너스 2로 가면 타원이 점점 작아져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타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치 달걀 모양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X는 K, Y는 K 형태로 똑같이 잘랐을 때 비슷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달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각각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여기에 적당히 YG,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3차원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죠.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X축, 초록색이 Y축이고요. 이 평면은 이 XY 평면의 평행한 평면인데요. 일단 Z는 K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2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나는 모양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면을 더 내려보죠.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가장 커졌다가 다시 이제 점점 작아져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XY 평면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요. 위에서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Z는 일단 2보다 클 때는 안 만났다가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가장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XY 평면이 아니라 YZ 평면이나 XZ 평면에 평행하게 잘라도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꼭 달걀 모양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처럼 어떤 평면에 평행한 평면을 움직였을 때 만나는 그 선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섹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Z는 4x제곱 더하기 y제곱이면요. Z는 K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 전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역시 타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Z는 K가 되면 아마 이런 타원이 이제 그려지고요. K가 커지면 타원이 이제 점점 커지고 K가 작아지면 타원이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옆에 모양을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느냐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느냐는요.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Z는 Y제곱이 되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게 지금 X축이니까요. YZ 평면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러한 Z는 Y제곱이라는 2차 식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는 X 대신에 0 또는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이쪽 방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번에 볼 예제는 Z는 Y제곱 빼기 X제곱인데요. 이 예제는 나중에 이제 1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예제거든요. Z는 1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제곱 빼기 X제곱은 1이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 쌍곡선이에요. 이 식이 Y제곱 빼기 X제곱은 1이에요. 지금 이 빨간 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Y제곱 빼기 X제곱은 1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지금 Y축이거든요. 그러면 Z는 1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보면 이러한 쌍곡선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2를 해보면 역시 또 쌍곡선이 위쪽에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에서는 이 쌍곡선이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번에 G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 쌍곡선은 이쪽이 돼요. 이것과 이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이 밑에 지금 XY 평면의 밑으로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선 잘 안 보이죠. 사실 이 오른쪽을 그렇게 그려 놓은 건데요.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3차원을 2차원에 그리려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3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곡면이 아까 Z는 Y제곱 빼기 X제곱이거든요. 위에 빨간색 이 평면이 Z는 K입니다. 그래서 그 K 값을 점점 이렇게 낮춰 보겠습니다. 지금은 2.5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쌍곡선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Z가 점점 작아지면 이 쌍곡선이 점점 가까워지죠. 아까 이 위에 쌍곡선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쪽이 X축이고 Y축이라서 이 보라색 쌍곡선으로서 계속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까워졌다가요. 다시 이렇게 보죠. 그러다가 K가 0 밑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가는 순간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쭉 K가 낮아지면 이렇게 쌍곡선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K가 음수일 때, 이건 K가 양수일 때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점 0,0,0 근처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곡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에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볼 서피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모양을 대충 이 시간에 파악을 해보죠. Z는 K를 대입을 해보면 이 식은 1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 돼서 오른쪽이 항상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요. 이 모양으로는 항상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Z는 K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 모양이 항상 이런 타원이 돼요. 이 밑에서도 항상 이런 이제 타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K가 커지면 타원이 점점 커지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타원이 점점 커진다. 네,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면 생각하면 이걸 더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것의 계략적인 모양만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개 그 쿼드라틱 서피스 모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몇 개는 우리가 저 11장에서 다시 다룰 거거든요. 이런 달걀 모양 이렇게 있고요. 포물면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거 우리 아까 되게 이상하게 생겼던 거 있죠. 포물선 이쪽으로 보면 이쪽 포물선인데 이쪽으로 보면 이쪽 포물선인 거. 네, 그겁니다. 이건 우리 아이스크림 콘 같은 게 이제 양쪽에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아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타원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닿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10.6에서는 실린더와 쿼드라틱 서피스 몇 개의 모양을 살펴봤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6개 모양을 구분하는 수준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